네, 월요일장 3대 지수는 그래도 1%대 내외의 상승폭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체크해 볼게요. 이번 주 트럼프 깜짝 발언 나올까? 물음표입니다. 네네. 뭐에 대한 발언일까요? 지난주에 유진 앵커와 제가 얘기했던 게 시장에 대한 조종이냐 아니면 상승으로 가는 발돋움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조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시장은 네. 미국의 과거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통상 고용과 물가에 대한 지표 해석에 따라서 시장에 변동성을 주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일반적 현상에서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예측하는 것이 조금은 쉬웠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시장에 변동성을 주면서 예측이 좀 난해한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이번 한 주도 어떤 지표 발표에 의한 시장 영향력을 주는 형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에 예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긍정적인 시장에 반응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조금은 시장의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로의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네.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되면 앞서 이 사람 코너에서도 얘기해 줬지만 이제 이스라엘과의 그 분쟁 얘기지 그쵸. 않겠습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일요일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교 특성상 우리의 그 월요일이 그들의 일요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일요일에 열리는데요. 지난 일요일과 오늘 열린 이스라엘 증시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폭격에 대한 하락 부분을 다 만회를 했습니다. 네.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75불 이상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 현재 70불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개입 가능성 얘기들을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죠. 그랬죠.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어떤 그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은 출렁출렁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상황에서는 양측 간의 긴장 관계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조정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G7 회의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네. G7 이번 회의에서 기본 의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가국 말고요. 이제 초청국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초청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네. 인도, 호주, 그리고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초청국입니다. 네. 그리고 잘 들여다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애플에 대한 생산 공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대해서 최초로 부과한다라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철강 관세를 최근에 50%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번에 G7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과 관련된 강력한 어떤 그 의지의 표명을 그 참가국 내에서 초청국에 대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시장을 출렁거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파월 의장의 입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그 트럼프 대통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사안은 무엇이냐면 지난 5월에 감세 정책이 통과됐죠. 네. 하원에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해야 될 만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근데 파월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아직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판단을 해서 금리 인하는 조금 시차를 두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연준에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번 연준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여전히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라고 나올 메시지가 우리가 예상 메시지로서의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월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하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4%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우리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의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빨리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에서 금리가 안정화되는 형태의 상황을 보여줘야지만이 감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장 내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파월 의장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발언, 이런 압박, 이런 내용으로 또 시장을 한번 출렁출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과의 문제, 지정학 리스크, 두 번째 같은 경우는 G7 회의에서 돌발 발언을 판단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월 의장의 금리 동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강력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는 형태에서의 메시지,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될 때 이번 주는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력을 줄 만한 지표의 발표는 없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의한 시장의 조종을 염두에 둔 상황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의 반등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의 상승세보다는 한 번 더의 출렁임이 남아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드릴 때는 조정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팔고 다시 사는 조정에서의 흐름이 아니고 기다려보는 형태에서의 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다른 시각입니다. 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팔고 사는 조정에서의 흐름은 아니고요. 시장이 출렁였을 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장을 판단해서 흐름을 경험하셨겠지만 시장에 한번 일시적인 출렁임이 나올 때 가격 편차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시장이 고점 돌파를 향한 움직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렁임이 나왔을 때는 저점을 공략하는 형태로의 진입으로 대응하는 이번 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자칫하면 이번 주 내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만 집중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조금 했는데 오히려 이 출렁일 때 저점을 공략해보자라는 그렇죠.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저희가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나요? 투트랙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거 어떨까 네.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M7을 포함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는 앞선 전략대로 시장이 출렁임이 나올 때 저점을 공략하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어떤 새로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신다라고 할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빅파마 그리고 제약주,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관점에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가운데에서도 존슨앤존슨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일라일리 같은 주가의 상황에서의 흐름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에서의 바닥 탈출 신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현상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은 이번 주에도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주에 미국의 이벤트가 있죠. USA 바이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전후로 해서 바이오주와 제약주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판단해보게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흐름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좀 더 탄력을 줄 수 있는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서의 기술주 중심으로 한 저점 매수 구간의 대응이 필요하고요. 트레이딩 전략에서의 이번 주 상황 흐름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바이오 USA 현지 시각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약바이오주, 빅파마 좀 주목을 해보고 M7은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